10대 자녀를 둔 부모와 운전을 배우는 아이들은 면허증을 딴 뒤 어떤 차를 구매해야 할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 기능이 있으며 운전하기 편한 차를 주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신차들의 표준 안전 기능들이 많이 장착돼 있어 좋지만 10대 자녀의 첫 차량으로 신차를 사기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10대 청소년은 가장 위험한 운전자들로 구분되며 이들의 사고율은 20세 이상 운전자들보다 무려 4배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0대 청소년에겐 너무 작은 차도 반대로 너무 큰 차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빠른 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소비자 리포트와 고속도로 안전연구소가 10대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중고차들을 알아봤습니다. 기관은 최신의 안전 기능들이 5년 전 출시 모델부터 장착된 경우가 많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형과 이후 생산된 현대 투싼 모델과 2021년형과 이후의 혼다 시빅 세단이나 해치백이 안전한 중고차들입니다. 또 2017년형과 이후 나온 토요타 코롤라, 2021년과 2022년형 마츠다 3도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기관은 10대 자녀를 위한 차를 고를 때 특히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비상제동, 사각지대 감지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내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홀로 운전에 나서기 전 함께 동승해 음악 듣기나 휴대폰 사용, 친구들과의 대화 등이 운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알려주며 안전운전에 집중하도록 조언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기관은 자녀와 같은 젊은 운전자를 보험에 추가할 경우 자동차마다 다른 보험료가 적용돼 크게 오르기 때문에 구매 전 보험회사에도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신차와 중고차 시장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춥고 폭우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올겨울이 추운 이유는 라니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발생하는 라니냐로 인해 해수면과 대기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열대 태평양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집니다. 올겨울 내내 발생하며 슈퍼 라니냐 발생 빈도가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로키 산맥 동쪽에서 온타리오주까지 캐나다의 약 3분의 2가 예년보다 추울 전망입니다. 기상예보 전문 사이트 파머스 알머낙에 따르면 온주는 평소보다 춥고 눈이 쏟아지거나 눈비 또는 비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년에 더 추워지는데 특히 2025년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매서운 추위가 중부에서 온주 전역을 덮으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올겨울엔 더 추울 전망입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겨울엔 강설량과 강우량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BC주 남부 지역엔 매서운 추위가, 산악 지역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퀘벡주는 눈이 더 자주 내리고 내년 2월엔 폭풍도 예상됩니다. 대서양 지역은 예년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약간의 눈이 예측됩니다. 캐나다 동부 대부분 지역은 특히 1월 마지막 주 폭풍이 잦아지는데 이때는 눈과 비, 진눈깨비, 얼음에 더해 강풍이 몰아치며 돌풍이 강타할 걸로 전망됩니다. 캐나다의 공식적인 겨울은 오는 12월 21일에 시작되지만 올해는 이보다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머스 알머낙 예보의 정확도는 80에서 85%입니다. 연방정부의 외국인 임시 프로그램이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란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임금, 불법 수수료의 과도한 근무시간, 제한된 휴식시간, 신체적인 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비난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해고되면 추방될 수 있고
당연히 고용주가 내야 할 비용도 떠안아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임금에 보호장비 없이 일하고 근무 시간도 고용주 마음대로이며 문서를 압수한 뒤 의료 서비스까지 제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선 성희롱과 착취, 학대도 보고됐습니다. 경찰 역시 이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사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이민성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유엔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고용주가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대를 인정하며 중단돼야 하고 고용주들은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연방이민성은 하지만 현대판 노예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주에 대한 벌금과 벌칙, 제재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8년 8만 4천 명이 조금 넘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 24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근로자 수로 보면 농업 분야가 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고 보육, 요리사, 식품 서비스 감독 분야가 각각 1만 명에서 1만 5천여 명 사이입니다. 외국인 고용이 특히 급증한 분야는 식품 카운터 및 주방 보조 등이 4,800%, 건설 무역 보조와 노동자도 4,0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간호보조와 간병 및 환자보호 서비스 분야는 16명에서 2,500여 명으로 무려 15,000%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경 온타리오주 브램튼 케네디와 루스 애비뉴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년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필적 경찰이 현장에 남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앞서 마캄에서 실종된 부동산 중개 수색을 강화한 욕지역 경찰은 실종 여성의 당일 방문 예정지로 알려진 스토빌 시골 부지를 주목하고 대규모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지난 화요일 킹시티 동물병원 개원식에서 MRI와 CT 스캔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이 동물병원에 오면 좋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지난해 온주민 1만 명이 MRI와 CT 스캔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지금도 애타게 대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끔찍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문제가 포드 수상에겐 그저 웃음거리 불과하다며 일제히 부끄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상실은 지금껏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투자한 내용만을 강조하며 동물병원 발언에 대해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선 조사에서 온타리오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건강정보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산재 전문 로펌에 따르면 온주 정부의 주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간 8,245달러에 그친 데 반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9,182달러, 엘버타 9,041달러로 9,000달러를 넘어섰고 퀘벡주도 온주보다 많은 8,785달러입니다. 이번 주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계약 전 노동절인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CNE에선 에어쇼와 게임, 다양한 음악 공연 이외에 익스트림 스포츠, 아이스 스케이팅 쇼 등이 이어지고 박람회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CNE 입장료는 사전 구매 22달러 12센트부터 놀이기구 포함해 44달러 25센트이고 가족 패키지와 VIP 티켓이 있으며 4세 이하는 무료 입장입니다. P&E에서도 슈퍼도, 드래그쇼, 요리시범, 음악 공연, 전시회, 놀이기구 등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P&E 입장료는 사전 20달러, 당일 25달러이며 놀이기구는 41에서 59달러 사이이고 청소년과 시니어는 할인되고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박람회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오는 9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신질환의 올바른 이해, 회복과 치료, 건강한 관계 등 마음 건강을 위한 대면 교육은 9월 3일과 10일,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 차례 강소연 정신건강복지사가 진행하며 고관절 통증의 임상적 사례와 치료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는 9월 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김성애 전문 마사지 치료사가 들려줍니다. 이어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황진숙 MBTI 강사의 워크숍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땐 개개인의 질문지를 한국에서 주문하는 관계로 소정의 등록비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부모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민소윤 정신과 전문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